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107번부터 CBT 문제 보겠습니다. 예, 107번 IEEE 802.X 방식 중 맞는 것은 토큰링 802.5 예, 맞죠. CSMA CD는 802.3이죠. FDDI는 802.6이고 와이어리스 랜은 802.11 계열이죠. 11. 요거는 이제 실기 쪽에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 바랍니다. 예, 108번 라인 코딩 방식 중 자체 클럭을 제거하는 방식. 그 AMI나 NRZ나 리턴 제도나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0과 1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른 그 방식인데요. 맨체스터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에서 1과 0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 클러킹이 동기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서 맨체스터 코딩 방식이 자체 클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하단 설명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실기 준비하시는 분은 AMI나 NRZ, 리턴 재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부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요. 109번 다음 중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ISO에서 개발한 비트 지향, 이게 비트 지향이 키죠. 그러면 바로 HDS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플래그,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FCS 플래그에서 파시스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FACIFF에서 파시프에서 여기 밑에 있는데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또는 이제 데이터라고도 하죠. FCS 플래그로 정리하시 바랍니다. 110번 이것도 24년 CBT 나온 문제인데요. 제록스사가 동축 케이블을 매체로 하는 뇌를 개발한 것인데 유사 경쟁 방식의 유사 경쟁 방식의 버스형 낸이었는데 IEEE에서 803 표준화로 채택되면서 다른 전송 매체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그래서 구조는 프로그래머블 SFD, 목적지 주소, 수신지 주소, 타입 렌스, 데이터 요런 거까지 키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단의 표준, 프로그래머블, 스타트 프레임 델리미네이터, 목적지 주소, 송신지 주소, 타입 또는 렌스, 데이터, FCS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더넷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1번 전화기 송화회로와 수화회를 분리해주는 장치. 그래서 이거는 유도 코일, 유도 설륜이나 유도 코일을 통해서 분리한다. 정리해 주시고요. 112번 SS7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SS7 방식은 SS 그 공통성 신호 방식으로서 여기 SCP를 통해 제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는 제가 유사 문제를 좀 이렇게 유추해서 본 거고요. 저희 그 넘버 7 쪽에 보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 넘버 7 안에 보면은 우리가 SCP라는 게 있어서 서비스 컨트롤 포인트에서 SSP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공통성 신호 방식에 관한 키워드를 SCP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R2라든지 이거는 그 통화로 신호 방식이고요. 통화로와 신호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통화로 신호 방식이고요. 로컬 후크 기능을 지원한다 해서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단에 보면은 SS 신호 방식은 넘버 7 신호 방식의 CCS 방식이라도 하고요. CCS 또는 넘버 7은 신호망과 통화망이 분리돼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능망과 연계해서 SCP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며 SSP와 연계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113번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런 거를 공사의 용역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리되어 있고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거, 그걸 이제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14번 집중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집중하기 나오면 이제 다중하기를 생각하라겠죠. 우리가 반대말 다중하기는 A, B, C, D가 있으면은 각각의 합이 썸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집중하기는 A, B, C, D가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전체 하에 개개 입력 신호 N개의 출력 신호로 집중하는 장치이다. 입력 신호의 수는 출력 신호의 수보다 같거나 많다, 이제 더 많을 수 있죠. 다중하기는 같아야 되는 거고,
하나의 고속통신선에 여러 개의 저속통신선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고 동기식인 비트 삽입식과 비동기식인 문자 삽입식으로 구분된다. 다중화와 집중하기는 그 속도의 썸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 삽입식과 비동기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는 문구가 이렇게 이런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동기 방식의 비트 삽입식과 비동기 방식의 문자 삽입은 이 집중하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정답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115번 다음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거 새로 CBT 문제에 나온 건데요. 스탑 앤 웨이트 ARQ, 스탑 앤 웨이트가 두 개 있네요. 이거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송신호 아크가 오기 전까지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크가 오기 전까지 그 프레임을 일단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셀렉티브 ARQ는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한지, 여기서 셀렉티브. 고백의 ARQ는 오류 시작 지점부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거죠. 엔겔을 다시 재전송하는 거죠. 스탑 앤 웨이트 ARQ는 아크가 없으면 재전송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A에서 만약에 요 B로 보내는데,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가 만약에 아크가 없으면은 복사본을 보유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크가 있으면은 이제 다음 프레임을 보내는 거고, 아크가 없으면은 얘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타이머가 기다리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아크가 오지 않으면은 재전송을 해줘야죠. 거꾸로 재전송을 한다지, 아크가 없으면은 재전송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답을 4번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4번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16번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메일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클라이언트와 메일 서버 간에 통신하는 거고요. SMTP와 함께 수신하는 방식에는 팝스라든지 IMAP 등이 있고, SMTP는 포트 번호 25번을 사용하고 SMTP는 TCP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TCP 방식에서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117번 정보통신 보안의 요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2022년 1차와 CBT에서도 나왔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제 기밀성이라고 제가 왜 그랬어요? 기밀성은 이제 접근, 무결성은 이게 수정까지 하는 겁니다. 수정까지. 그래서 기밀성이 접근이 어렵다 그렇게 외우고요. 무결성은 그것을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내 정보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여기는 수정이잖아요.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은 이거는 무결성이고요. 이것을 접근만 얘기하면 기밀성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용성은 필요시 언제든 자원을 활용하는 게 가용성이고요. 인증은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거. 부인 방지는 와이프가 사용한 거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거에서 그래서 부인 방지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성소신 사실에 대한 부인을 방지를 막지하기 위한 거. 책임 추적성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의 기능에 따라 정상 상태를 시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유지 보수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보수 시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유지 보수 시험 프로그램, 테스트 앤드 메인터넌스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TMP라고 하고요. 장치의 정상적인 확인, 장애 부분의 탐색 등에 사용되는 다용도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시험 결과는 어떤 프린터기 등으로 출력되어서 유지보수에 이것을 보고 이제 판단한다 해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고 이 텍스트 형식을 보고 장애의 정상 여부를 파악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유지 보수 프로그램으로 정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9번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제어하며 네트워크상의 경로 설정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하는 거. 이건 라우터죠. 이건 쉬운 건데 브리지 1계층 리피터는 증폭해 주는 거, 게이트웨이는 그 다른 프로토콜 간에 이게 변경해 주는 거. 120번 정보통신 시스템 계획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단계는 시스템 성능 평가, 사용자 피드백,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시스템의 개량 개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유지 보수 단계라고 이제 보는데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 다 구축된 이후에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 단계는 이미 구축되어진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요구가 증가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오류 발생이나 다양한 이유에서 유지보수가 필수이다. 이런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을 엔지니어 시스템 또는 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시스템 관리자라고 합니다. 121번 IoT 기술 중 의료 분야에서 시작되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술로 맞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신규 문제인데요. 저도 찾아봤는데 비콘 또는 블루투스 또는 BLE에서 블루투스가 가장 가까운 답인 것 같습니다. 122번 다음 중 레지스터 리네이밍의 방식으로 효과가 맞는 것은 해서 이것도 신규 문제인데요.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해서 데이터의 종속성을 탈피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물리적 레지스터에서 논리적 레지스터로 추상하는 기술이고, 모든 논리적 레지스터에서 이와 관련된 물리적 레지스터가 있고, 기계 명령어가 특정 레지스터를 첨부하면서 프로세서는 이름을 즉시 하나의 특정 레지스터로 바꾸게 됩니다. 물리적 레지스터는 불투명하고 직접 첨부할 수 없고 정식 이름을 통해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내처 사이에서 실제 데이터에 의존성이 없는 연속 명령에 의한 디지털 재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데이터의 종속성을 제거한다라고 해서 데이터의 종속성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3번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를 고르시오. 1000대 PC, 요 1000대 PC의 핵심이죠. B클래스로 사용하면 낭비가 있다. C클래스 연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2의 8승은 256이죠. 2의 9승은 512죠. 2의 10승은 1024죠. 2의 10승을 키를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는 크게 이제 4개의 그룹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8개의 비트가 있기 때문에 8개의 비트가 쭉 있죠. 그러면 2의 10승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0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고, 요 뒤에 8개가 있고 여기서 2개만 0으로 쓰고 나머지 111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이진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10진수로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우리가 25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0부터 255번까지 있는 거고,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0, 0, 0, 0, 1, 1, 0, 1, 1이 나와서 4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256에서 4개를 빼줘도 되는 거고요. 0을 빼면 255에서 3을 빼주면 252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데 얘를 252로 변경해서 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유닉스는 네트워크 기능이 강력하며 다중 사용자 지원이 가능하고 PC에서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버전이다. 리눅스는 무료로 다운받아 모든 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와 환경이 동일하다. 윈도우와 전혀 환경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윈도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소스가 공개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버급의 윈도우 2000 등등도 있죠. 도스는 명령어 입력 방식으로 불편하며 도스 지원을 위해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의 한계가 있다.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15번 PCM24 원프레임의 그 비트 수는, 자, PCM24는 T1 방식이고 24채널이 있고 곱하기 8비트로 하고 동기가 1비트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193비트가 됩니다. 이온 방식과 T1 방식 계속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6번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착공일, 완공일, 사용자재 적합성 평가, 시공상태 평가, 감리비용 상세 설명서. 이 감리비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의 감리결과 보고에 요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 평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절성 평가가 있습니다. 감리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7번 다음 중 망블리 적용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PC 보안 관리, 망간 자료 전송 통제, 인터넷 메일 사용, 네트워크 접근 제어, 보도 장치 매체 관리 등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가 있는 것을 답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망 관리와 반대 개념이 망 연계이기 때문에 망 연계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 연계는 망 분리 환경에서 분리된 망과 망 사이 연계 환경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연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128번 다음 중 OSI 기본 참조 모델에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망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해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프로토콜 연결하는 기능이고요. 네트워크 내에 병무 현상을 일으키거나 모아진 지점에서 프로토콜이 상이한 네트워크들 간에 연결해서 이기종 프로토콜의 변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